요즘에 이제 집값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홍남기형이 여기서 또 뚜까 맞습니다. 왜 뚜까 네, 맞았어요? 가상화폐 쪽에서 뚜까 맞던 홍남기형이 이제 아파트값 하락 직전 국민들은 부글부글이라고 여기서도 뚜까 맞는 우리 남기형. 한 대 맞았구나 했어. 네. 표정이 한 대 맞은 표정이야. 이 형 이 자리가 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야.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아니, 총리는 욕을 안 처먹고, 네네. 부총리만 욕을 처먹어. 잠시만. TV에 많이 나와서 그래. 그렇죠? 네, TV에 많이 나와서 그래. 방패막이구만. 그럼요. 그리고 CNBC 연준 정책 예측 불가하다,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연준에서 계속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하고 했던 말들이 사실 시장 흐름과 맞지 않는 경영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연준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난 믿기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남기형이 뭐라고 하던 우린 안 믿죠. 그건 맞지? 남기형이 이제 가상자산 뭐 내년부터 시행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는 안 믿었잖아. 맞아요. 연기됐죠. 네. 남기형 이쯤 되면 불쌍해. 아무튼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제 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쌍둥이 윙클보스가 가상자산 거래소 재민이 이제 콜롬비아 최대은행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등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은 사실 유축되고 힘들어져도 사실 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은 계속 뚫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채굴자 수익이 비트코인을 넘어섰습니다. 요즘 이더리움에 대한 수수료가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현재 이더리움이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뭐 장만 좋아지면 이더리움도 뭐 날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채굴자들이 수익이 많다라는 거는 또 뭐 이제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기업, 뭐 이제 투자 기업에서 또 이제 3L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9만 개 이상 샀습니다. 또 많이 샀네. 사실 우리가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엄청난 매도세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고, 또 이제 시장은 잘 굴러가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NFT 2차 마켓에 대해서 매출이 지금 15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사실 이 NFT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 혁신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매출이 150억 달러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반박이요? 뭐냐면 자, NFT 수익 구조 내부자가 대부분 가져간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보시면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투자 붐이 불면서 NFT가 산업의 수익이 조금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나왔는데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작업이라고. 이게 뉴스 기사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화이트리스트에 속하게 되면요, 디지털 이제 파일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을 먼저 선취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그냥 관계자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화이트리스트에 속하게 되면은 디지털 파일 블록체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먼저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가능하다.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는 투자자들의 수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3.6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이 수익률의 3.6배가 훨씬 높다. 그리고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초기 투자자들에게 먼저 주는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ICO라든지 엔젤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만들어진 NFT 시장이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먼저 선점해서 가격을 펌핑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일반 투자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팩트. 현실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NFT에 대해서 혁신이다 뭐다 말도 안 되는 가치, 팔리지도 않지만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이게 마치 그 작품의 가격인 것 마냥 이제 올려놓은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뭐 NFT 작품 안에 1,000억이 넘어가는 것도 등장했어요. 실제적으로는 거래가 안 되죠. 그런 것들 보면은 시장에 대한 마케팅 홍보로서 가격을 띄워놓고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이제 화이트리스트들, 처음에 이제 투자자들, 그 다음에 조금 이 자기네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팔면서 돈을 만드는 게 지금 NFT 시장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해외 같은 경우는 NFT 마켓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NFT 마켓이 오픈됐음에도 불구하고 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작업을 치지 않아서 업비트 NFT 시장이 잠잠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작업을 누가 쳐야 돼.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NFT 사업이 초창기란 말이에요. 초창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ML팀들이 사실 붙질 않고 있어요. 맞아요. 뭐 누군가가 선을 먼저 끊어서, 출발을 끊어서 NFT를 통해서 뭐 이제 가격을 조정하고 이러게 되면 다른 ML팀들도 붙어서 가격을 펌핑 시키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기 시장이라서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NFT 마켓은 아무리 조금 작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미친 듯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림을 올려놓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MM팀들이 들어오면 가격적인 부분은 올라가겠지만 사실 NFT가 예술이냐 가치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지만 돈이 되면 살 거예요. 맞아요. 저는 NFT 마켓, 사실 비트코인 마켓도 어떻게 보면은 스캠이고 버블일 수 있지만 저는 돈이 되면 살 겁니다. 그래서 NFT 마켓에 대한 것도 사실 소수자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 뭐 시가총액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MM애들이 작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